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렉트카의 이창현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리뷰해 볼 차량은 니로 하이브리드. 이제 24년형, 지금 나온 25년형은 아니고요. 시그니처 프로피션 차량을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차량 실내 탑승해서 전체적인 느낌을 보고 있는데 소형차급인지라 이제 내장재가 그렇게 좋은 내장재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하이브루시나 이런 대시보드 위에 패턴 이런 걸 적용하면서 좀 심심함을 없애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실내가 조잡한 느낌은 안 들고요. 그리고 실내 탑승해서 이제 공간감을 보면은 소형 SUV 치고는 굉장히 좀 넓은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열 쪽에 앉은 사람도 꽤 레그룸이 넉넉해 보이는 편이고요. 물론 1열 쪽에서 지금 시트를 좀 뒤로 하고 있는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뭐 공간이 그렇게 부족한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형 SUV 포지션이긴 한데, 옛날 기아에서 나왔던 이제 카렌스, 뭐 지금도 사실 나오고 있기는 하죠. 국내에서는 이제 판매를 안 하고 있는 차량이긴 하지만 카렌스의 이제 후속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이제 다용도의 목적을 좀 띠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소형 SUV 라인업 중에서는 이제 동급 중에선 좀 큰 편에 이제 속합니다. 원래만 해도 이제 공간감이 제일 큰 차종으로 이제 유명했던 차종인데, 작년에 나왔던 쉐보레 트렉스가 이제 그 소형 SUV 중에 제일 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 왕좌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니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공간이 그렇게 막 부족한 타입의 차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분류상 소형 SUV로 분류가 되어 있기는 한데, 카렌스가 이제 국내에서는 출시가 단종이 되면서 그 카렌스의 이제 뒤를 잇는 다목적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SUV보다는 약간 MPV라는 그 장르에 조금 더 가까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을 제가 원래는 이제 풀체인지가 되고 그때 리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뭐 출시일이 언제 정확하게 나오는지도 지금 미지수고, 그래도 꼭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었던 점이 있어서 이렇게 촬영을 잡게 됐고요. 이 차량을 주로 쓰시는 분들은 이제 소형 SUV를 찾으시는 이제 뭐 사회 초년생 분들, 아니면은 특히나 법인에서 수요가 그렇게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형 SUV 치고는 넓은 공간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연비입니다. 두 번째 연비라기보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싹 다 연비라고 제가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세대 니로를 제가 직접 이제 소유를 해보고 타보고 다녔던 이제 그 결과로는 연비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하이브리드 특성에는 맞지 않는 이제 주행 습관을 좀 가지고 있는데, 엄청 차를 좀 밟는 편이거든요, 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막 타도 14, 15는 기본으로 나와주는 차량이고, 일반적인 이제 정속 주행, 못해도 최소 20 나오고 작정하고 밟으면 30까지도 나오는 그런 차량입니다. 1세대 니로보다 이게 좀 더 한층 엔진 이제 연비 효율적으로 더 개선돼서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아마 연비가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오늘 이제 시승 코스가 도심복합과 이제 고속화 도로가 약간 섞여 있는 그런 도로에서 주행을 해볼 거라 연비를 제대로 한번 오늘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여튼 법인에서 수요가 많은 이유가, 이제 보통 여러 형태의 법인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외부 영업을 많이 다니는 그런 법인의 부서, 그런 쪽에서 이제 유난히 수요가 좀 많은 차량입니다. 그만치 연비는 진짜 끝판왕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엄청난 연비를 자랑하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가 얼마나 연비에 진심이냐, 니로 동호회 보면은 프리우스라는 이제 완전 하이브리드의 시초격인 자동차가 있는데, 그 동호회에서 이제 연비 인증 게시판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거기 프리우스 오너들끼리 연비 어느 정도 찍어봤다, 그런 이제 자랑을 하는 게시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니로 동호회에도 똑같은 게시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연비에 굉장히 진심인 자동차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난히 이 차량이 왜 연비가 좋은지는 제가 사실 연구를 못 해보기는 했는데,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연비와 이제 그 소형 SUV의 경제성, 공간, 이렇게 초점을 맞춘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다용도 목적에 적합한 차라고 장점을 아주 두고 싶어요. 근데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 소형 SUV 치고 좀 비싸다? 이제 이 친구와 이제 동급 경쟁 모델 현대 코나 같은 플랫폼을 이제 공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얘보다도 오히려 코나가 이제 더 비싼 축에 이제 속해 있고요. 트랙스 아니면은 트레일블레이저,
저기 르노에서 나오는 이제 아르카나, 과거에는 이제 XM3라는 모델로 불렸죠. 이제 르노 삼성 때에는 그 친구들이랑 물론 동일하게 대조는 못하는 게 휘발유 엔진을 기본으로 이제 장착하고 나오는 차량과는 이제 틀린 부분이니까 하이브리드 모터가 있는 것 치고도 그래도 가격이 좀 비싼 편에 속하는 것 같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시승 차량도 시그니처 이제 풀옵션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지금 제가 탑승하고 있는 차가 3,971만 원, 거의 뭐 4천만 원에 이제 육박하는 차량가죠. 풀옵션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추천은 트렌디라는 제일 기본형, 아니면은 그 다음 트림인 프레스티지, 여기다가 뭐 내비게이션, 이제 주행 보조 센서인 드라이브 아이즈, 요 정도까지만 이제 추가를 하는 게 제일 가성비 라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시그니처나 그 이상 이제 추가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 차량가가 너무 비싸집니다. 이 차량 소형 SUV 치고는 가격이 뭔가 목적이 맞지가 않죠. 근데 풀옵션을 넣었다고 해도 내장재가 뭔가 더 좋은 가죽이 깔린다던가 아니면 더 좋은 패턴의 실내가 적용이 된다던가 그런 차이점도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옵션 욕심이 그렇게 없는 분들이라면 그냥 적당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가성비 트림으로 좀 협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확실히. 이제 아마 다음 셀토스 풀체인지 때 나오게 될 하이브리드, 그때 이제 하이브리드가 이제 나오면 당연스레 기존 셀토스가 갖고 있는 기본 차량가보다는 더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요인이 있겠지만, 가격 경쟁력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있게끔 출시를 해줬으면 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차량들의 기본적인 적용되어 있는 옵션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3천만 원 초반대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차량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 가격으로 과연 소형 SUV를 살만한 예산대가 맞는 건가? 이런 의심은 좀 있어요, 솔직하게. 니로에서 제가 꼽는 단점이 딱 그거밖에 없기는 합니다. 나머지는 너무 이제 완벽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급에서 줄 수 있는 공간감,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까지 모든 이 차량의 장점을 최고의 연비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극명한 장점이 이제 연비, 엄청난 효율이긴 하죠. 다른 하이브리드도 이만치 효율을 낼 수 있는 게 일본에 아마 프리우스 이런 차들밖에 없을 거예요. 국산 중에서는 이 녀석이 이제 도요타의 프리우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감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내 탑승했을 때 한번 언급을 드리려다가 지금 이제 언급 드리는데, 기아에서 요즘 이제 적용하고 있는 그 UI는 아니고 일단 9세대 UI이기는 합니다. 이게 24년형이라 이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25년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바뀐다 하더라도 이제 금방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뭔가 개선이 안 됐을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언급드리긴 좀 애매한 부분이네요. 옛날 이제 20년도 초반에 나왔던 그 기아 UI 그대로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요즘 나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차량은 확실히 소형급이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모터 타임이 다른 이제 중형이나 이제 카니발 같은 대형급 그런 차량들에 비해서 초기 구동 후에 이제 이어지는 모터 타임이 굉장히 깁니다. 엑셀을 좀 밟아도 모터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다른 차들은 어느 정도 엑셀이 개입되면은 바로 이제 엔진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 차량은 엑셀을 꽤 깊숙하게 밟았다는 느낌이 드는데도 모터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아직은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연비 효율이 안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계속 차도 막히고 있고요. 바로 엔진이 개입되게 좀 밟아볼게요. 제가 1세대 니로를 가지고 있었다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때 니로는 모터에서 엔진으로 전환이 될 때 그 이질감이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엔진은 확실히 그 이질감은 개선이 됐고, 근데 엔진음은 솔직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차급에 실내로 유입되는 게 좀 있어요. 확실하게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셀토스는 전고가 확실히 더 높은 이제 SUV의 특성을 지향하고 있고, 니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MPV라는 그 목적이 조금 더 이제 초점을 둔 차량이다 보니까 얘가 무게중심이 좀 더 낮거든요, SUV 치고는. 그래서 승차감은 셀토스가 진짜 고속에서 안정성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이 차량은 고속에서도 확실히 안정성이 셀토스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포지션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이제 예산을 둘 건가가 제일 중요하기는 한데, 첫 차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무난무난하게 이제 끌 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아반떼, 코나, 셀토스, 니로 이 정도가 있죠. 물론 본인이 이제 여러 이제 그 차종에 대한 경험이 있고 이제 막
그 경험들을 거치고 사는 차량이라고 하면 더 예산이나 이제 차량이 보는 이제 급수가 높아지겠지만은 단순하게 경차급을 벗어나서 소형차급으로 보자면 선택지 중에 무조건 하나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죠. 이 차량도. 아, 니로 무조건 1등입니다. 무조건 1등. 램프 도는 것도 안정적이고요. 이제 고속화도로 들어왔으니까 모터 타임으로 약간 가속력은 확실히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대충 타도 그냥 15, 18 이렇게 넘게 나오는 차량이고, 진짜 작정하고 잘 밟으면 20은 물론이요 30까지도 이제 볼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된 연비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승 코스가 그렇게 막 도와주진 않네요. 이 녀석이 연비의 극강의 효율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도. 근데 진짜 그냥 대충 타도 20은 나오는 차다, 그냥 이 정도로 딱 정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의식하고 지금 연비 좋게 나오려고 타는 상태도 아니어서 대충 타도 이 정도는 거뜬하게 뽑는 차다. 진짜 하나부터 10까지 이 차를 사야 되는 이유 순서를 나열하면은 연비 1등 연비, 2등 연비, 3등 연비 이거밖에 없는 차긴 합니다. 오토바이 125cc 이런 게 연비가 보통 30, 35 나와요. 근데 오토바이랑 똑같아 차가. 그럼 그 정도의 말을 써도 될 정도의 연비긴 하죠. 도로에 많이 돌아다니는 뭐 CT-에이스나 아니면 뭐 125cc짜리 이제 오토바이들 연비가 30에서 35예요. 근데 얘가 그냥 대충 밟아도 20이고 정말 정속 주행 잘 하시는, 발권 잘하는 분들이 이제 주행을 했을 때 30도 넘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충분히 이제 기름 냄새만 맡아도 이제 굴러간다는 그 수식어로 써도 될 정도의 연비는 입증이 된 거죠. 이거는 연비 하나는 진짜 좋습니다. 오토바이 뭐 어때서? 30에서 35 나오는 오토바이들도 연비가 이제 좋은 오토바이들 기준이지 보통 125cc 바이크 한 2, 30 나옵니다. 근데 그 125cc짜리 바이크 수준으로 나오는 미친 연비의 차가 있다? 그게 니로밖에 없을 겁니다. 도요타 프리우스 잠깐 제외할게요. 국산차 한정. 코나도 이제 같은 플랫폼, 같은 파워트레인을 이제 쓰고는 있는데, 코나는 이제 약간 연비보다는 조금 더 달리는 거에 초점이 맞춰진 차량 같아요. 코나는 소형 SUV 치고는 진짜 잘 나가거든요. 차가 탄탄하고 쫀쫀하게 그 잘 나가게끔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있어서 코나도 연비는 비슷비슷하긴 한데 뭔가 연료 효율 초점은 얘가 조금 더 세팅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깜짝 놀랄 만한 파워? 그런 세팅은 코나가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녀석은 확실하게 연비 세팅, 뭐 가속력이 좋다, 뭐 승차감이 어쩌다 이런 거 논할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저냥 진짜 연비, 공간 때문에 딱 타는 차, 이 정도의 상품성, 이 정도의 특징이 있다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V 모터 타임이 진짜 길어요. 확실하게 엑셀을 꽤 많이 밟았는데도 계속 모터로 굴러가지고 있고, 지금 고속화도로랑 도심을 이제 반반 정도 또 섞어서 주행을 했습니다. 거리가 지금 연비 테스트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거리는 아닌데 그냥 한 7km 정도 달리면서 그냥 무난하게 어느 정도 나왔나 느낌 보니까 23km 나왔습니다. 이 차량은 정말 서울 경기권 이런 복잡한 도심 속에서 이제 주행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차량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24년형이라 이제 적용이 안 돼 있는 거긴 한데 25년형 니로부터는 이제 소화기가 차 안에 기본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니로뿐만 아니라 이번 연도 이제 12월 1일부터 소화기 실내 배치 의무가 이제 실행이 돼서 이제부터 구매하시는 웬만한 차종들은 다 소화기가 구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매년 가면 갈수록 이런 친환경차에 대한 혜택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서 전기차라던가 하이브리드라던가 이제 취득세나 아니면 차량 개별 소비세 감면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취득세 지금 40만 원 감면 혜택이 이제 아예 없어질 예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또 시승센터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을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언급드렸지만은 연비만을 위한 차량,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심 주행이 많으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출퇴근 거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신 그런 분들에게 정말 안성맞춤의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시승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